이번 시간에는 4단원 자극과 반응 그 첫 번째 시간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단원명 자극과 반응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후에 시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 중 생물체에 작용하여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극이에요. 우리 몸에 자극이 들어오면 이에 맞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의 예를 들면 빛이 바로 자극인데요. 이 빛이라는 자극은 우리 몸 중에 눈이라는 기관에 들어와서 이 자극에 맞는 반응이 우리 몸에서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소리라는 자극은 우리 몸의 어디에서 받아들일까요? 네, 귀에서 받아들여서 소리는 진동이죠. 귀에서 진동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에 맞는 반응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기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감각기관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감각에서 여러분 오감이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게 바로 오감인데 이 감각을 즉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을 느끼는 기관을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각은 눈, 그리고 후각은 코, 청각은 귀, 미각은 혀, 촉각은 피부. 이렇게 눈, 코, 귀, 혀, 피부가 바로 감각기관이 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들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귀는 청각, 코는 후각, 눈은 시각, 그리고 혀는 미각, 그리고 피부는 촉각이 되겠죠. 그래서 진동이라는 자극은 귀에 전달이 되고요. 또 기체 물질은 후각에 전달이 되고 빛이라는 자극은 시각을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요. 액체 물질은 미각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자극들이 피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귀에 전달이 될 거예요. 고막이 흔들리면서 귀에 전달이 될 텐데 만약에 고막을 흔드는 것까지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끊겼다라고 하면 나의 고막이 아무리 진동이 일어나도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극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곳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전달이 돼야 되냐면 뇌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소리라는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고막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극들이 반드시 뇌에 전달이 돼야 나는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는데 코에서 만약에 끊겼다. 그러면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맡으려면 반드시 자극이 어디까지 전달이 돼야 되냐면 뇌까지 전달이 돼야지 내가 지금 무슨 냄새를 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어떤 빛이 들어와서 상이 맺혔는데 이게 뇌까지 전달돼야지 나는 본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돼요. 만약에 눈에 상이 맺혔는데 이것이 뇌까지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앞에 무언가가 있어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혀에 있는 혀로 들어온 자극들의 정보가 뇌까지 전달되어야 되고요. 피부에 있는 다양한 자극들의 정보가 뇌로 전달이 돼야지 나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들은 다 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결시켜주는 세포가 바로 신경이라고 불리는 세포예요. 그래서 청각에 있는 신경은 청각신경, 귀에 붙어 있는 신경은 청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에 붙어 있는 신경은 후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눈에 붙어 있는 신경은 시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혀에 붙어 있는 신경은 미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피부에 있는 신경은 감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들이 어떻게 잘못돼서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 소리를 못 듣게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경이고요. 한번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극이 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귀에 있는 세포, 청각세포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청각신경과 연결이 되어서 뇌로 그 정보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극이 코로 들어오게 되면 코에 있는 후각세포가 후각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까지 그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또 자극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눈에 있는 시각세포가 시각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까지 그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또 혀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혀에 있는 미각세포가 뇌까지 미각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피부로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에 있는 다양한 감각점이 뇌까지 감각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눈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 눈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눈이 지금 빛을 보고 있네요. 전구의 빛을 보고 있는데요. 눈에서는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 물체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눈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물체의 사물이나 색깔, 그리고 사물과의 거리 등을 느끼는 것을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눈이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서 이 자극이 어디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네, 뇌로 전달이 되어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이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형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인형은 불을 끄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왜 인형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면 보이지 않게 될까요? 네, 인형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인형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런데 우리는 인형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인형으로 주변의 다른 빛이 반사가 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형을 반사시킨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이 상이 뇌까지 전달이 되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전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눈으로 들어오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인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빛이 인형에서 반사가 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거울 보면 본인의 눈 다 볼 수 있죠. 네, 거울에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명칭이 바로 동공이에요. 동공이고요. 동공 주변에 있는 갈색이나 고동색을 띈 이 부분을 우리가 홍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요즘에 휴대폰 이렇게 눈으로
암호를 풀거나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뭐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지문 인식도 있지만 홍채 인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문을 이용해서 사람을 인식하고 이제 암호가 풀어지는 형식인데요. 홍채 같은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암호를 푸는데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죠. 네,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앞에서 눈을 앞에서 본 거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눈을 옆에서 봤을 때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눈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의 단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을 옆에서 보았을 때 그 단면을 그려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명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부분이 바로 홍채예요. 여기에 위아래로 뭔가 내려와 있는 게 보이죠? 네, 이 부분이 바로 홍채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 있는 막이 있는데요. 투명한 막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각막이에요. 각막 이식 수술이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각막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볼록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막이 3개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하나의 막,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 이 부분에 상이 맺혀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망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다발, 길게 뻗은 이 다발이 바로 시각신경이고 이 시각신경이 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안쪽 부분, 안쪽에 있는 요 안을 유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명칭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눈의 구조, 기능까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이 부분 이름이 뭐였나요? 이 부분 이름이 위아래로 있는 이 부분 이름이 홍채고요.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위아래로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홍채인데 그럼 동공은 어디일까요? 네, 동공은 바로 이 부분이 동공이 돼요. 이 부분이 우리 눈에서 거뭇게 보이는 바로 이 동공이고요.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게 돼요. 빛이 들어가게 되는데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추우면 창문을 닫고 더우면 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듯이 이 홍채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홍채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다음에 각막. 각막은 얇고 투명한 막인데요. 이 각막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이것은 수정체. 빛을 굴절시켜요.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굴절시키는 곳이고요. 이 막 이름이 뭐였죠? 네, 망막입니다. 이 망막에 상이 맺히고요. 이 부분에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상이 맺히질 않으면 여러분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름 뭐였을까? 이 다발들, 네, 바로 시각신경이 되고요. 이 시각신경이 자극을 대뇌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대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부분, 이 부분 이름이 뭘까요? 네, 바로 유리체, 투명한 액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 눈의 구조와 명칭 그리고 기능들 잘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명칭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명칭 뭘까요? 요 위아래로 있는 요거
네, 이것은 홍채. 그리고 맨 앞에 있는 투명한 막, 네, 각막. 그리고 빛을 굴절시키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은 네, 수정체. 그리고 상이 맺히는 막, 이 부분은 망막. 그리고 요 다발, 대뇌로 자극을 전달하는 네, 시각신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에, 이 안부분, 투명한 액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유리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전달,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볼 텐데요. 먼저 빛이 들어온다라고 해볼게요. 빛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디를 지나게 될까요? 네, 바로 이 각막을 제일 먼저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지나요? 네, 수정체를 지나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나요? 유리체를 지나죠. 그 다음에 네,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고 망막에는 이세포가 있다고 했어요. 네, 바로 시각세포가 분포를 하니까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시각신경을 타고 어디까지? 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거치고 유리체를 거치고 망막을 거치고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시각신경으로 자극을 전달하고 이것이 뇌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조를 잘 알아보시면 빛의 자극 경로는 그대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빛이 들어와요. 각막 지나고 수정체 지나고 유리체 지나고 망막 지나고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 지나고 시각신경 지나서 뇌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 황반과 맹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망막에는 황반과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맹인이에요. 이 맹점에 상이 맺히게 되면 보이지 않게 되고요. 황반에 맺히면 가장 또렷하게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황반에는 시각세포가 많고 맹점에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맹점에 만약에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세포가 없으니까 뇌까지 전달이 안 되겠죠. 자, 하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맹점 테스트인데요. 화면에서 좀 멀리 떨어지세요. 멀리 떨어지고 왼쪽 눈을 손으로 가리고요. X를 쳐다보세요. 이 X를 쳐다보세요. 자, 지금 좀 멀리서 쳐다보게 되면 아마 X와 O가 두 개가 동시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왼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면 어느 순간 이 O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이 부분, 그때가 바로 이 O라는 글자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상이 맹점에 맺혔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문제가 있네요. O가 보이지 않는 까닭을 눈의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네, O에서 반사된 빛이, O에서 나오는 빛이 내 눈의 맹점에 맺히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중에서 눈의 구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